별이야. 20년 동안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20년간 내 젊은 시절을 함께 했던 내 소중한 친구가 긴 여행을 떠났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핸드폰을 보느라.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내 천사가 내 목숨을 구했다.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나에게 대가 없이 이리도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나는 너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말이야. 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2004년 늦가을 서울의 한 광고 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던 32살 지수는 또 하나의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11월의 차가운 비가 우산 없는 그녀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지만 이미 젖을 대로 젖은 몸이라 그저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회사에서 집까지는 버스로 30분, 하지만 막차는 이미 끊긴 지 오래였다. 택시를 잡으려 큰 길로 나가려던 그녀의 발걸음이 골목 어귀에서 멈췄다. 쓰레기통 옆 박스 안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울음소리 때문이었다. 끼잉, 끼잉. 처음에는 못 들은 척 지나가려 했다. 서울에 유기견이 얼마나 많은데 다 신경 쓸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비에 젖은 박스는 이미 형체를 잃어가고 있었고 그 안에 작은 생명체는 추위에 떨며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다. 지수가 박스를 들여다본 순간 작은 강아지와 눈이 마주쳤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것 같은 새끼 강아지였다. 하얀 털에 갈색 얼룩이 있는 아마도 믹스견인 듯한 녀석이었다. 강아지는 지수를 보자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순간 지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다. 에이, 설마.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려 했지만 강아지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간절하게 마치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수는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뜬 시간은 새벽 2시 17분. 동물병원은 당연히 문을 닫았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박스째로 강아지를 들어 올렸다. 젖은 박스는 금세 찢어졌고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일단 오늘만이야. 내일 보호소에 보내면 되니까. 지수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겉옷을 벗어 강아지를 감쌌다. 강아지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자 울음을 그치고 지수의 품에 파고들었다. 집에 도착한 지수는 강아지를 욕실로 데려갔다. 따뜻한 물로 조심스럽게 씻기는 동안 강아지는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분 좋은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며 지수는 강아지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외상은 없어 보였지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뼈가 만져질 정도로 말라 있었다. 얼마나 굶었니, 너? 지수는 냉장고를 뒤져 우유를 데웠다. 강아지용 분유가 있을 리 없었지만 일단 뭐라도 먹여야 했다. 숟가락으로 조금씩 먹이자 강아지는 허겁지겁 우유를 핥아 먹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울지 마. 이제 괜찮아. 그녀는 강아지에게 말하는 건지 자신에게 말하는 건지 모를 말을 중얼거렸다. 그날 밤 지수는 강아지를 수건에 둘둘 말아 침대 옆에 두었다. 하지만 새벽녘 낑낑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강아지가 침대를 향해 애타게 울고 있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강아지를 침대 위로 올렸다. 강아지는 그녀의 발 밑으로 들어가 동그랗게 웅크렸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예정대로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수의사는 강아지가 대략 2개월 정도 된 암컷이라고 했다. 기본적인 예방접종과 구충을 하면서 수의사가 물었다. 입양하실 건가요? 아니면 보호소에 보내실 건가요?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보호소에 보낼 생각이었는데 막상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진료대 위에서 떨고 있는 강아지가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제가 키울게요. 말이 나온 순간 지수 자신도 놀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이름은 정하셨어요? 지수는 강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별이요. 이름은 별이에요. 왜 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는지는 그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이름이 이 작은 생명체에게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별처럼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의 작은 빛이 되어줄 것 같았다. 2004년부터 2024년까지 별이와 함께한 20년은 지수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다. 처음 몇 달은 전쟁 같았다. 별이는 밤마다 분리불안으로 울어댔고 지수가 출근하려고 하면 현관문 앞에서 애타게 짖었다. 이웃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지수는 매일 사과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해야 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별이의 눈을 보면 이 아이도 버림받은 상처로 아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수는 퇴근 후 매일 별이와 산책을 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어하던 별이가 점점 산책을 즐기기 시작했다. 동네 뒷산 산책로는 그들만의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봄에는 벚꽃 잎이 흩날리는 길을,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 아래를, 가을에는 낙엽이 쌓인 길을, 겨울에는 눈 덮인 길을 함께 걸었다. 2008년 지수는 36살의 나이에 결혼했다. 상대는 같은 회사 디자인팀의 정훈이었다. 정훈은 처음부터 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결혼식 날 별이는 하얀 리본을 목에 두르고 결혼식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했다. 사람들은 신부보다 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지수는 그런 별이가 자랑스러웠다. 신혼집으로 이사한 날 별이는 낯선 공간에 적응하느라 며칠을 불안해했다. 하지만 정훈이 직접 만든 나무집이 거실 한쪽에 놓이자 별이는 금세 그곳을 자신의 공간으로 인식했다. 정훈은 별이를 처제라고 부르며 아꼈고 별이도 정훈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2010년 지수는 첫 아이를 임신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날 지수는 별이가 질투할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별이는 신기하게도 지수의 배를 조심스럽게 핥으며 뱃속의 아기를 환영하는 듯했다. 임신 기간 동안 별이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평소처럼 뛰어오르지 않고 지수 옆에 조용히 앉아 있곤 했다. 아이가 태어난 날 별이는 처음으로 아기를 봤다.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아기 옆에 엎드려 지키는 자세를 취했다. 그 후로 별이는 아기의 수호천사가 되었다. 아기가 울면 제일 먼저 달려가 짖어서 알렸고 낯선 사람이 아기에게 다가오면 경계했다. 2015년 지수의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았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투병하던 아버지는 점점 쇠약해졌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하는 지수도 지쳐갔다. 그럴 때마다 별이는 지수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없이 기대어 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아버지가 임종을 앞둔 날, 지수는 별이를 병실로 데려갔다. 규정상 안 되는 일이었지만 간호사들도 눈 감아 주었다. 아버지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별아, 우리 지수 잘 부탁해. 별이는 아버지의 손을 핥으며 작게 낑낑거렸다. 그날 밤 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2018년 별이는 14살이 되었다. 하얀 털 사이로 회색 털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지도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싶어 했고 지수가 퇴근하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그해 겨울 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 심장이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의사는 앞으로 2년이 고비일 거라고 했다. 지수는 그날 밤 별이를 안고 울었다. 별아, 아프지 마. 제발 오래오래 함께하자.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다.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서 지수는 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16살이 된 별이는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냈지만 지수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편안해 보였다. 별이는 점점 더 느려졌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했고 가끔은 방향을 잃기도 했다. 치매 초기 증상이었다. 하지만 지수의 목소리는 항상 알아들었다. 별아 하고 부르면 어디서든 고개를 들고 지수를 찾았다. 2023년 별이는 19살이 되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나이였다. 수의사도 놀라워했다. 이렇게 오래 사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았나 봅니다. 2024년 5월 15일 별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아침부터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고 물도 거부했다. 지수는 별이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검사 결과 모든 장기가 서서히 기능을 멈추고 있었다.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보내주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치료로 좋아질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고통만 길어질 수 있어요. 지수는 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정훈과 아이들도 모두 모였다. 14살이 된 첫째 민준이와 11살 둘째 서연이는 별이 옆에서 울고 있었다. 그들에게 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함께한 가족이었다. 엄마, 별이가 죽으면 어떡해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지수는 딸을 안으며 말했다. 별이는 우리 곁을 떠나는 게 아니야.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거야. 그날 밤 가족들은 별이 주위에 둘러앉아 지난 20년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별이가 처음 왔던 날, 첫 산책, 첫 여행,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 별이는 힘겹게 숨을 쉬면서도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별이의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다. 지수는 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별아, 괜찮아.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아프지 않아도 돼. 별이는 지수를 올려다보았다. 흐릿해진 눈동자 속에서도 사랑이 보였다. 지수는 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고맙다, 별아. 정말 고마워. 너와 함께한 20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어.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자. 약속해.
별이는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2024년 5월 16일 오전 10시 23분, 별이는 지수의 품에서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다. 지수는 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20년을 함께한 가족이, 친구가, 딸이 떠났다. 별이의 몸은 차가워졌지만 지수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기억들이 남아 있었다. 장례는 작은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별이는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담요에 쌓여 화장되었다. 지수는 별이의 유골 일부를 작은 펜던트에 담아 목걸이로 만들었다. 나머지는 별이와 자주 산책했던 뒷산 벚나무 아래에 뿌렸다. 별아, 여기서 편히 쉬어. 봄이 되면 벚꽃이 피겠지. 그때마다 내가 보고 싶을 거야.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별이의 빈자리를 마주했다. 거실 한쪽에 별이 집, 물그릇, 장난감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별이만 없었다. 지수는 별이의 물건들을 치우지 못했다. 아직은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며칠 후, 지수는 별이가 좋아했던 산책로를 혼자 걸었다. 20년 동안 함께 걸었던 길을 혼자 걷는 것은 너무나 낯설고 외로웠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고 가슴은 텅 빈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수는 꿈을 꿨다. 별이가 젊고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꿈속에서 별이는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지수에게 달려왔다. 지수는 별이를 꼭 안았다. 별아, 보고 싶었어. 별이는 지수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이상하게도 별이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기다려요. 다시 만날 거예요. 잠에서 깬 지수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다. 별이가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별이가 떠난 지 3년이 흐른 2027년 가을, 지수는 50살이 되었다. 시간이 지났지만 별이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다. 가족들은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하자고 권했지만 지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별이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10월의 어느 토요일, 지수는 딸 서연이와 함께 동물보호소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서연이가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함께 가게 된 것이었다. 보호소에는 수십 마리의 유기견들이 있었다. 모두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가 청소를 돕고 있을 때 한쪽 구석 케이지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다른 강아지들이 짖고 뛰어다니는 와중에도 그 강아지만은 조용히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얘는 왜 이렇게 조용하죠? 지수가 직원에게 물었다. 아, 그 아이요? 한 달 전에 들어왔는데 되게 특이해요. 거의 짖지도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상하게 입양이 안 되네요. 지수는 케이지 앞에 쪼그려 앉았다. 강아지는 하얀 털에 갈색 얼룩이 있는 믹스견이었다. 별이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외모였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강아지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별이의 눈빛과 똑같았다. 안녕. 지수가 손을 내밀자 강아지가 다가왔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강아지가 꼬리를 정확히 3번 흔들고 앉은 것이다. 그것은 별이만의 독특한 버릇이었다. 지수가 앉아라고 말하면 항상 꼬리를 3번 흔들고 앉았던. 어떻게? 지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신기하죠? 이 아이 처음부터 훈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누가 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똑똑한 아이예요. 지수는 케이지를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강아지를 안아 올리는 순간 전율이 흘렀다. 강아지는 별이가 그랬던 것처럼 지수의 팔 밑으로 머리를 묻었다. 그 느낌, 그 무게, 그 온기까지 모든 것이 별이를 떠올리게 했다. 엄마, 이 강아지 되게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연이가 다가와 말했다. 강아지는 서연이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서연이가 강아지를 쓰다듬자 강아지는 서연이의 손을 핥았다. 그 모습도 별이와 똑같았다. 이 아이, 입양하고 싶은데요. 지수가 말했다. 직원은 기뻐하며 서류를 가져왔다. 정말요? 사실 이 아이 되게 특별한 것 같아서 좋은 가족을 만났으면 했거든요. 입양 서류를 작성하면서 지수는 강아지의 추정 나이를 물었다. 약 3개월 정도로 보여요. 7월쯤 태어난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7월. 별이가 떠난 지 정확히 2개월 후였다. 지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정말 설마. 집으로 데려온 강아지는 놀랍게도 집 구조를 아는 것처럼 행동했다. 곧바로 별이가 쓰던 자리로 가서 앉았고 물그릇이 있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정훈도 놀라워했다. 이 녀석 우리 집에 와본 적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러워? 지수는 강아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별아. 강아지가 고개를 들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수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다. 그 순간 지수는 확신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적이었다. 별이가 돌아온 것이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다. 환생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강아지의 행동 하나하나가 별이를 증명했다. 새 강아지는 별이가 숨겨두었던 장난감을 정확히 찾아냈다. 소파 밑 구석에 숨겨둔 공을 꺼내와서는 지수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공은 별이가 아끼던 것으로 별이가 죽은 후 가족 누구도 그곳에 공이 있는 줄 몰랐다. 엄마, 이거 별이 공 아니야? 민준이가 놀라서 말했다. 강아지는 별이가 그랬던 것처럼 아침 6시 정각에 지수를 깨웠다. 조용히 침대 옆에 와서 지수의 손을 코로 톡톡 건드리는 방식까지 똑같았다. 그리고 산책을 나가면 별이가 좋아했던 벚나무 아래로 먼저 달려갔다. 그곳은 별이의 유골을 뿌린 곳이었다. 지수는 강아지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려 했지만 결국 다시 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강아지도 그 이름에 가장 잘 반응했다. 별아, 정말 너야? 지수가 물을 때마다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지수가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가 달려왔다. 지수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바로 그 순간 집에 있어야 할 별이가 어디선가 나타나 지수를 밀쳤다. 오토바이는 간신히 지수를 스쳐 지나갔고 지수는 넘어졌지만 다치지 않았다. 별아, 내가 어떻게 여기에? 지수는 별이를 안고 울었다. 집에서 회사까지는 5km가 넘는 거리였다. 별이가 어떻게 그곳까지 왔는지, 어떻게 위험을 알았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아이는 별이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별이. 정훈이 달려왔을 때 별이는 여전히 지수를 지키듯 곁에 앉아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별이가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더니 별이가 날 구했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모두 별이를 다시 보는 마음으로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서연이가 말했다. 엄마, 나도 이제 믿어. 이 아이는 우리 별이가 맞아.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다시 돌아온 거야. 별이는 가족들 사이에 앉아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꼬리를 흔들며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다시 만나서 반가워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수의사에게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다. 별이의 오른쪽 뒷다리에 작은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전 별이가 어렸을 때 다쳐서 생긴 흉터와 정확히 같은 위치였다. 수의사도 놀라워했다. 이런 우연이 정말 신기하네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우리 별이에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별이가 다시 돌아온 것을 확신하게 된 후 지수의 삶은 다시 빛을 찾았다. 매일이 기적 같았고 별이와의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다. 어느 날 지수는 별이와 함께 예전에 자주 가던 펜션을 찾았다. 그곳은 별이가 살아있을 때 가족 여행을 자주 갔던 곳이었다. 펜션 주인 할머니는 지수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머, 지수 씨,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별이는 할머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수가 새별이를 가리키자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다. 세상에, 이 강아지, 별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더 놀라운 것은 별이의 행동이었다. 별이는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예전에 머물던 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별이가 좋아했던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건 정말 별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밤 지수는 별이를 안고 펜션 마당을 거닐었다.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별이는 편안하게 지수의 품에 안겨 있었다. 별아, 정말 긴 여행을 했구나. 다시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별이는 지수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작게 낑낑거렸다. 그 소리가 마치 나도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별이는 다시 건강한 성견이 되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더 건강하고 활발하다는 것이었다. 마치 지난 생의 아픔을 모두 떨쳐낸 것처럼 2029년 봄 지수는 별이와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했다. 별이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제목의 에세이였다. 처음 만남부터 이별,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담았다. 책이 출간되자 많은 반려인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사람들은 지수의 이야기에서 위안을 찾았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북 콘서트에서 한 독자가 물었다. 정말로 환생을 믿으시나요? 지수는 별이를 바라보며 답했다. 저는 믿음보다 더 확실한 것을 경험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진정한 인연은 생을 뛰어넘어 이어진다는 것을요. 별이는 무대 위에서 얌전히 앉아 있다가 지수가 자신을 언급할 때마다 꼬리를 흔들었다. 관객들은 그런 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별이는 지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다. 지수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첫 번째 만남도 기적이었지만
두 번째 만남은 더 큰 기적이었다고. 별아, 이번 생도 20년, 아니 더 오래 함께하자. 그리고 만약 또 헤어지게 되더라도 우린 다시 만날 거야. 그치? 별이는 잠결에 꼬리를 살랑 흔들었다. 마치 당연하죠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2035년 별이와 재회한 지 8년이 흐른 지금 58살이 된 지수는 별이와 함께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간다. 별이는 이제 8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하다. 엄마, 오늘도 별이랑 산책 가요? 이제 대학생이 된 서연이가 물었다. 응, 우리의 아침 의식이잖아. 서연이는 수의대에 합격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별이와의 경험을 통해 동물과 인간의 특별한 유대관계를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 산책길에서 지수는 다른 반려인들을 자주 만난다. 그들은 지수와 별이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가끔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우리 강아지가 떠났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최근 반려견을 잃은 한 아주머니가 물었다. 지수는 따뜻하게 답했다. 이별은 끝이 아니에요. 사랑했던 기억은 영원히 남고 그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요. 별이가 그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별이는 우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위로하듯 머리를 비볐다. 그 모습에 아주머니도 작게 웃음을 지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별이와 함께 거실에 앉았다. 벽에는 첫 번째 별이와 찍은 사진들, 그리고 지금의 별이와 찍은 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20년의 세월을 함께한 기록이었고, 새롭게 시작된 인연의 증거였다. 별아, 너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기적이야. 별이는 지수의 곁으로 바짝 다가와 몸을 기댔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생명의 온기, 사랑의 온도였다. 지수는 일기장을 펼쳤다. 그녀는 매일 별이와의 일상을 기록했다. 언젠가 또 이별이 올지도 모르지만 이 순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2035년 11월 15일 별이와 재회한 지 8년. 오늘도 별이는 내 곁에서 평화롭게 숨 쉬고 있다. 첫 번째 생에서 별이는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이별의 아픔도 겪었지만 그것조차 사랑의 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에서 별이는 기적을 보여주었다. 진정한 인연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정말 환생을 믿느냐고. 나는 믿음을 넘어선 확신을 가지고 있다. 별이의 눈을 볼 때마다 그 영혼의 연속성을 느낀다. 같은 영혼, 다른 몸.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 별이는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사랑은 형태를 바꿀 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 존재들과는 반드시 다시 만난다는 것을. 오늘 산책길에 만난 어린아이가 별이를 보고 말했다. 우와, 천사 강아지다. 맞다. 별이는 내게 천사다. 두 번이나 내 삶에 찾아와 준 기적 같은 천사. 일기를 마친 지수는 별이를 바라보았다. 별이도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별아, 이번 생은 아직 많이 남았어. 천천히 오래오래 함께하자. 별이는 지수의 손을 핥았다. 거친 혀의 감촉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밤이 되자 별이는 여전히 지수의 침대 옆에서 잠들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 소리를 들으며
지수도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무지개 다리를 보았다. 그 다리 위에는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첫 번째 별이도 있었다. 꿈속의 별이가 말했다.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우린 영원히 함께해요. 잠에서 깬 지수는 곁에서 자는 별이를 쓰다듬었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별이와 함께하는 축복받은 하루가. 너와 함께한 시간은 기적이었어. 죽음도 세월도 우릴 갈라놓을 수 없었구나. 별이는 잠결의 꼬리를 흔들었다. 그것은 동의의 표시였고 사랑의 신호였다. 창밖으로 첫 새가 지저귀기 시작했다. 지수는 별이를 안고 창가로 갔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새로운 날의 시작. 별이와 함께하는 또 하나의 선물 같은 날. 별아, 사랑해.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28년의 세월과 2번의 생이 담겨 있었다. 첫 만남의 설렘, 20년 동행의 추억, 이별의 아픔,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까지. 별이가 지수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나도 사랑해요. 언제나, 영원히.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번 생에서도, 그리고 만약 또 다른 생이 있다면 그때도. 진정한 사랑은 불멸이고 진정한 인연은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별이와 지수, 그들은 오늘도 함께 걷는다. 매일이 기적이고 매 순간이 축복인 그들의 길을. 죽음을 넘어선 사랑의 길을, 끝없이 이어지는 인연의 길을.